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경을 가장 조경스럽고 아름답게 강의하고 있는 일타 강사 김규만입니다. 오늘 제 4강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조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조경 양식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조경 양식은 세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주나라, 은나라 때 고대부터 시작을 해서 원나라, 그리고 송나라, 우리 중세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명나라, 청나라까지. 자, 근대로 넘어올 겁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중국의 정원 양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조경입니다. 중국 조경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중국의 정원은 대비에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요거 대비에 중점을 두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연 풍경식인데 사회주의 자연 풍경식이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 조경은요, 대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 풍경식이야. 그런데 의를 중요하는, 내용을 중요시하는 이러한 풍경식.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떠오르는 게 있죠. 영국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영국은요, 앞에서 한번 정리한 내용인데, 영국은요, 사실주의, 중국은 사의주의라면 영국은요 똑같이 자연풍경식인데 사의주의 자연풍경식이다. 그렇죠? 이 내용 같이 한번 정리하고 들어갈까요? 자, 그러면 각 시대별로 특징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주나라부터 시작해서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 그 다음에 삼국시대로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삼국시대는 우리 춘추전국시대, 위초고라는 세 나라가 있었죠.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진나라, 그리고 남북쪽 수당 송으로 가고 마지막에 근대로 와서 명나라, 청나라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중국은 시대가 길잖아요. 가장 중요한 나라가 어디냐? 이렇게 제가 뽑아낼 거예요.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꼭 알고 가자 하는 것들 뽑아내겠습니다. 그래서 뽑아내는 거. 자, 첫 번째. 자, 주나라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나라 때 보게 되면 원이 있고, 포가 있고, 유가 있고, 유, 어서 나왔는데? 그렇죠. 3강에서 한번 나왔잖아요. 새와 짐승을 놓아 기르는 곳. 대동사강의 고조선에 기록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편에 보게 되면 영대, 영유, 영소. 이 대라고 하는 것은 언덕을 말해요. 그래서 올라서서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쌓은 이러한 언덕, 요거를 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거, 자, 주나라에서는 시편에 보게 되면 영대, 영유, 영소, 요거를 좀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진나라로 갑니다. 자, 아방궁이 있는데요. 진나라 때의 시황제, 아방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가 중요해요. 요 다음에 나오는 한나라.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한나라 중요하니까 별표 한번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한나라 별표 하나. 자, 그러면 한나라에서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요 상림원과 택지원. 자, 그쵸? 상림원과 택지원. 상림원은요, 왕의 어떤 정원이에요. 왕실 정원입니다. 왕이 사냥도 하고요. 가서 즐기고, 주연도 베풀고, 이런 어떤 가장 중국 정원에서 오래된 정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나라잖아요. 고대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림원은 왕의 사냥터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정원. 뒤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택지원. 자, 또 나와. 이쯤 되면 이제 신선사상 어디까지 나오는 거야? 무조건 나오죠. 신선사상. 그래서 신선사상이 나올 때 항상 뭐가 나옵니까? 안압지 한번 떠올려 볼게요. 안압지라는 연못에 섬이 3개가 있었어. 복례, 방장, 영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섬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섬이 의미하는 것이 신선사상이다라는 거. 그리고 조수용어상을 배치했다. 새와 짐승과 용, 물고기 조각상을 배치했다. 이 2개 잘 기억해 주시고, 삼국시대 볼게요. 역사가 상당히 짧죠. 그래서 요거는 패스. 자, 미안하지만 너는 패스할게.
자, 그 다음에 진나라로 갑니다. 우리 곡수거. 그죠? 왕이지라는 인물이 있었죠. 우리 진나라 때 인물입니다. 그래서 왕이지의 난정기 요거 체크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당나라도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는 좀 빨리 갈게요. 왜냐하면 뒤에서 또 할 거니까. 자, 당나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내용이에요. 호화롭고 거대한 규모, 인위적인 요소가 많아졌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의 정원 양식이 굳어진 시기. 자, 중국의 정원 양식이 어떠냐? 그러면 호화롭고 거대하고 인위적인 것이 많아요. 대표적인 거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온천궁과 대명궁, 장안성, 구상궁 요거 4개의 궁 여러분들 잘 체킹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존하는 것은 거의 없다. 요것도 예전에 한번 언급됐던 내용이네요. 그래서 중국의 당나라 때의 조경 양식은 현존하는 것은 거의 없고 명나라, 청나라 때 유적이 대부분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송나라 가볼까요? 우리나라 고려시대와 시대적 배경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만세산, 여기 보게 되면 만세산은 신선사상, 휘종이라는 왕이 왕자를 얻기 위해서 우리 석가산을 쌓았습니다. 신선사상을 나타내는 거고, 창랑정, 소주지방, 이 소주와 양주지방이요. 중국으로 봤을 때는 아래쪽이에요. 기후가 상당히 따뜻하고 온화합니다. 그러니까 조경으로 쓸 수 있는 식물 재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중국은요, 이 소주와 양주 지방에서 정원 유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랑정, 중국의 4대 명원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송나라 때의 창랑정 기억해 주시고, 아까도 고려시대에서 정리했던 내용이지만 사대부 중심의 그쵸? 사치스러운 관상. 그러니까 화원도 나오고 그리고 괴석. 여기 괴석. 태우석이 여기 있네. 요거 그죠? 요거. 태우석은 태우 지방에서 나는 돌. 그래서 괴석의 일종이라고 했습니다. 꾀기하게 생긴 돌. 괴기하게 생긴 돌의 일종인 요 태우석을 즐겨 사용했다. 송나라는 사치를 많이 부려요. 괴석에 의한 사치. 그래서 괴석에 의해서 망했다. 괴석 때문에 망했다. 예, 괴석을 얼마나 많이 쌓느냐가 어떤 나의 어떤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는 그런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괴석 때문에 망한 나라가 송나라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금나라 미안하지만 패스하겠습니다. 자, 원나라 사자림 얘도 소주지방이네. 그죠? 괴석으로 만든 정원입니다. 사자림 요거 체크해 주시고, 자, 명나라 졸정원과 작원인데 여기 나오죠? 민가정원이 발달되었다. 명나라는요, 민가정원이 많이 발달합니다. 대표적인 민가정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졸정원과 작원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겠고, 많은 정원 서적이 발간되었다라고 했는데 삼각에서 한번 나왔죠. 우리 조선시대 때 강의 안에 양화소록이 있다면 그죠? 일본에는 평안시대 귤준망의 작정기가 있었고, 명나라 때는 개성이라는 인물에 뭐가 있다? 원야라는 책자가 있다. 그쵸? 정리되죠? 자, 마지막 청나라입니다. 2개가 나와요. 2개. 3개네요. 2궁까지 따지면. 그래서 원명원 2궁, 만수산 2궁, 그리고 피서산장 이렇게 3개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좀 앞으로 살짝 좀 가볼게요. 다시 한번 가서, 자, 중요한 것은 요 한나라 중요하고요. 꼭 기억하세요. 당나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송나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나라들 놓치지 말고 잘 체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조경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시대별 중국 조경 주나라.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영대, 영유, 영소라는 게 있었죠. 여기 영대, 영유, 영소. 그쵸? 영대, 영유, 영소 3개가 있었고, 자, 진나라 때는 아방궁이 있었고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나라 중요하죠. 상림원. 자, 설명이 나오네요. 둘레가 300리, 이궁이 70채, 화목이 3000종. 상당히 크죠. 그 다음에
갖가지 짐승이 방사되어서 황제의 사냥터로 이용되었던 이러한 상림원이 있었고, 택지원 그러면 신선사상, 신선사상. 그래서 섬 3개 나오죠. 복례방장, 영주. 요거 잘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 끝났어요. 그 다음에 삼국시대가 도래를 하는데, 삼국시대는 그냥 버리고 가세요. 왜냐면 워낙에 혼란기잖아요. 좀 버리고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진나라로 가겠습니다. 난정기. 왕이지라는 인물이죠. 왕이지의 난정기 체킹하시면서, 자, 당나라 별 있죠, 별. 그죠? 당나라. 요거 얘네들 장안성, 대명궁, 온천궁, 구성궁 요 4개. 중국 당나라 때 대표하는 궁궐정원, 그러면 요 4개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온천궁이라고 하지 않고 뭐 화천궁, 온천궁과 화천궁은 같아요. 같은 거예요. 화천궁이라고 나오면 아, 요거는 온천궁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 중요한 건 요거라고 했죠. 요거. 그렇죠? 그래서 호화롭고 거대한 규모. 인위적인 요소가 많아. 그렇죠? 중국의 정원 기본 양식이 확립된 시기다. 요게 가장 당나라가 갖는 중요한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존하는 것은 없다. 왜? 전쟁으로 인해서 다 소실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존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송나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송나라. 사대부의, 그죠? 사치조경이라고 이야기했고, 낙양명원기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낙양명원기. 명원, 그죠?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정원을 갖다가 소개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노송, 목단, 국화, 매화로 유명한 정원. 자, 20여 개의 정원을 소개한 책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이격비라는 인물. 그래서 얘도 가끔 언급이 됩니다. 이격비 언급돼요. 낙양명원기. 제 기억으로는 2번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민가정원에서는 송나라 때 이 소주 지방에 있는 창랑정, 그쵸? 어디라고요? 강남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4대 명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었고, 태우석, 괴석의 일종인 태우석을 즐겨 사용했고, 그 다음에 사대부에 의한 관상, 그죠? 그래서 화목과 괴석을 많이 썼다. 얼마나 괴석을 좋아했으면 괴석을 전용으로 운반하는 배까지 뒀어요. 그 배가 화석강입니다. 우리 북송시대 때인데 화석강이라는 배까지 둔 거예요. 그리고 저 아래 양주지방에, 소주지방에 돌을 갖다가 이렇게 싣고 오는 거야. 아마 한 달 넘게 걸리죠. 그래서 이러한 태우석을 전용으로 운반하는 배까지 뒀습니다. 송나라는. 그래서 화석강은 배 이름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나라 때 사자림. 그냥 원나라, 사자림 그냥 이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나라까지 정리를 해보고, 자, 또 뭐가 남았죠? 이제 근대로 넘어와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중세예요. 우리 송나라, 원나라는 중세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어디와 시대적 배경을 같이 한다? 고려시대와 시대적 배경을 같이 한다. 아이고, 다시 위로 올라갔네요. 다시 뒤로 갈게요. 올라간 김에 이거 다시 볼게요. 당나라. 그렇죠? 또 강조합니다. 네. 자, 명나라로 가보겠습니다. 명나라는 많은 민가 정원이 발달되었다. 요거 이제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원 서적이 발간되었는데, 그리고 민가 정원이 발달되었고, 자공과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체킹해야 될 것은 요 4개네요. 그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요 4개. 그래서 많은 정원 서적이 발간되었다. 개성이라는 인물의 원야라는 책자. 원야라는 책자예요. 조경지침서. 차경이라고 해서요. 차경수법. 차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관을 빌린다라는 뜻이에요. 경관을 빌린다.
저 바깥에 있는 경관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경관을 내가 정원으로 끌어오고 싶어. 그게 착용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아름다운 경관을요, 내 정원 요소로 사용하기 위한 이러한 수법이 착용 수법인데, 자,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바깥에 외부의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들어온다. 근데 물리적으로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경관을 마당에서 또는 마루 위에 앉아서 감상할 수 있도록 담장을 낮춥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원이 담장이 좀 다 낮아요. 낮고, 그래서 외부의 경치를 같이 감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담장을 낮춰버립니다. 이 원야라는 책자가 이 착용수법으로다가 잘 풀어낸 그러한 조경지침서예요. 경관을 수식하는 수법,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낸 책자다. 조경지침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림 조성에 대해서 원림은 뭐겠습니까? 정원과 숲이 되겠죠. 직역을 하면 체계적으로 저술한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요거는 미학의 원리와 그 다음에 착용 수법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 미학의 원리, 아름다운 원리예요. 조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원리, 뭐 색채라든가 경관 구성 기법이라든가 이러한 걸로다가 설명하고 있는 책자가 원야이다. 자, 작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가정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졸정원과 작원 이 두 개는 잘 좀 기억해 주실게요. 이거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다? 민가정원이다. 대부분 중국이 그러잖아요. 궁궐정원이 많이 발달이 되는데 이 민가정원은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가 않아요. 사대부라든가 아니면 왕실 중심의 이런 정원이 발달하게 되는데 명나라 때 들어서는요. 이런 민가정원이 많이 발달하게 되고 대표적인 게 졸정원과 작원이다라는 거죠. 청나라 때로 갑니다. 자, 강남 지역 대표적인 게 양주와 소주가 있죠. 양주와 소주 지방. 자, 이러한 강남 지역은 기후가 따뜻해. 따뜻하면 어떨까요? 식물이 잘 자라. 식물이 다양해. 그렇죠? 그러니까 수목과 화훼류가 다양하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정원이 어떨까요? 많이 발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정원이 조성이 되었다. 대부분 명원, 우리 아까 이격비의 낙양명원기에서 소개하는 20개의 명원, 대부분 다 어디? 요 강남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를 좀 지우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좀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나라 요거 잘 나와요. 만수산이고 이화원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원명원이고 잘 나오는데, 자, 만수산이공 청나라의 건융제가 조성하였으며 면적은 90만 평. 우리나라 안압지가 몇 평이었어요? 문무왕 14년 안압지 면적은 5,100평이었습니다. 만수산 이공. 만수산은 산이에요. 인공산이고요. 이공이라고 하는 건 별장이란 뜻입니다. 면적이 90만 평이에요. 90만 평. 어마어마하죠. 인력으로다가 이걸 다 파요. 파서 인공으로다가 호수를 만들어요. 인공호수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딱 보면 바다처럼 보여요. 너무 거대해서. 그러면 그 파낸 흙을 갖다가 다 어디다? 자, 여기다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만큼 흙을 파냈어. 이만큼 흙을 파냈어요. 그러면 이 많은 흙이 어디로 가?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가는 거야. 야, 네가 만수산이야. 만수산. 여기다 궁궐을 딱 짓고. 그쵸? 여기에는 뭐예요? 이렇게 물을 채우는 거예요. 아이고, 아름답구나. 인공으로 호수를 쫙 만들고 그 만수산이는 60m 되는 그 산을 쌓은 다음에 거기다가, 그죠? 만수산. 거기다가 궁을 짓고 그 경관을 감상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인공호수를 만들었으며 그리고 60m 높이의 만수산을 만듭니다. 그런데 4분의 3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 4분의 3이 물이고요. 그리고 세계 제1의 정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죠? 남아 있습니다. 만수산 이궁 누구다? 건융제. 기억하실 거. 건융제 면적 90만 평.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4분의 3이 호수이다. 자, 빨간색으로 체킹, 체킹, 자, 체킹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명원 이궁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의 90만 평이죠. 얘는 몇 평? 자, 보실게요. 몇 평이에요? 180만 평. 더 커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원명원 이궁도 폭삭 전쟁으로 인해서 다 싹 사라집니다. 그 지금은 이제 그 파괴되어 있는 걸 이제 복원을 해놓고 뭐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원명원 이궁은 요거를 좀 잘 체킹을 해 두실게요. 요겁니다. 르노트르. 자, 정확한 이름은 앙드레 르노트르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그렇죠. 프랑스 사람이에요. 우리 프랑스를 대표하는 조경가, 보르비공트르 정원을 설계하고 베르사유 궁을 설계한 인물, 그죠?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르노트르의 영향을 받은 자, 동양 최초의 서양식 정원이다. 이게 원명원 이궁이 갖는 의미예요. 동양 최초의 서양식, 그럼 뭐다? 원명원 이궁이다. 누구의 영향? 르노트르. 그러면 어느 나라? 프랑스의 영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죠. 자, 옹정제가 제2전 하사받은 별장이며 면적은 180만 평, 소실이 되었다. 그리고 요 내용은요, 이제 뒤에 서양 조경에서 좀 다뤄질 부분이긴 한데, 영국에 큐가든에 영향을 주었다. 우리, 여기다 좀 미리 정리를 해볼까요? 윌리엄, 암이라고 해야 되나? 윌리엄 챔버. 윌리엄 챔버라는 인물이에요. 자, 중국 여행을 가는데, 자, 원명원 이궁을 보고서 많은 자극을 받아요. 근데 그 당시에 영국이 어떤 상황이냐면 11세기, 12세기, 13세기 튜저 왕조 때는 계속 정형식으로 가요. 그러다가 18세기 딱 가면서 너무 지루해 재미없어. 그러면서 낭만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자연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다 정원으로 삼고 인위적인 요소를 집어넣지 말자. 이런 낭만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영국에서 다시 한번 다뤄질 텐데, 그러니까 이 챔버라는 인물이 그 당시에 중국을 여행하면서 이 원명원 이궁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으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낭만주의 사상가들, 우리가 잘 아는 루소라든가 뭐 켄트라든가 뭐 브리즈맨이라든가 이러한 인물들 비판을 하면서 어떤 중국식 양식의 탑도 만들고 건물도 만들고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이 큐가든에 영향을 주었다. 뭐가? 원명원 이궁이다. 원명원 이궁의 영향을 받아서 윌리엄 챔버는 큐가든을 조성을 하면서 영국의 낭만주의 사상가들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승덕의 피서산장입니다. 피서산장. 승덕에 있는 피서산장, 그리고 열하산장,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말 그대로 얘는 산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하시면 될까요? 승덕에 있는 왕의 뭐다? 여름 별장이다. 산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승덕, 피서산장까지 청나라는 만수산이궁, 원명원이궁, 피서산장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체크 사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핵심 체크는 제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핵심 체크는 그냥 무조건 치고 들어가세요. 무조건 치고 들어갑니다. 핵심 체크는 무조건 치고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이게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시험에 꼭 나왔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체크로다가 이렇게 서머리를 해놓은 거니까 꼭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해주시고, 중국의 정원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민가 정원, 명나라 때잖아요. 그죠? 뭐가 있다? 졸정원, 자권 두 개 있었죠. 두 번째, 소주지방에 4대 명원, 4대 명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졸정원, 명나라 때죠. 사자림, 원나라 때죠. 창랑정 유원, 자, 우리 송나라와 명나라 때의 이 네 개의 정원, 다시 한번 졸정원, 사자림, 창랑정, 유원, 이 네 개가 중국의 소주, 즉 강남 지역이죠. 4대 명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원명원 이공은 동양 최초의 서양식 기법을 도입한 어느 나라 프랑스. 누구? 르노트르. 다시 한번 정리. 자,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중국의 정원 유적은 주로 어느 나라? 명나라, 청나라 정원 유적이 대부분이다. 축척은요, 그냥 따로 한번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축척에 대한 정의는 그랬죠. 우리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는 그렇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자, 실물에 대한 어떤 도면이라고 할까요? 도면에서, 자, 실물에 대한 도면에서 줄인 비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영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풍경식이잖아요. 1대1이에요. 자연 그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이게 차경이었고, 그래서 한국과 영국은 풍경식 1대1이고 일본은 마지막에 축경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축척이 100대1. 무슨 말이에요? 자연을 100배 줄여서 가지고 왔다. 너가 이만하면 너를 100배 줄여서 요만하게 해서 가져올 거야. 이게 축경식이에요. 일본은 그래서 축경식 정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자, 쭉 정리를 해나왔어요. 정리해 나왔고 핵심 체크까지 해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단원 정리를 할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우리 적중 예상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 단원을 중국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정원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조화, 대비, 반복, 대치. 자, 뭘까요? 중국은 사의주의 자연 풍경식이면서 강한 뭐를? 대비의 미를 사용했다. 기억나시죠? 중국은 강한 대비의 미.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이제 38번 문제니까, 우리 예상 문제 있죠, 참. 이걸 다 푸는데, 제가 다 풀어드리지는 못하고, 그 중에서 좀 중요한 문제만 제가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38번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요 번호를 보시면서 같이 책자를 넘기면서 저랑 같이 문제풀이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41번으로 갑니다. 중국 정원에 대한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풍경식이면서 대비에 중점을 두었다. 그죠? 대비의 미. 그죠? 요거죠. 대비의 미. 중국은 대비의 미에 중점을 두었다. 강한 대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아이고, 이거 지우고 가야 되겠죠? 자, 43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국 정원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국의 정원을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차경수법을 도입했다. 맞나요? 그죠? 차경수법은 어디에서? 자연식 정원에서. 자연식 정원은 대부분 풍경식.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네. 자, 사실주의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중요하는 사의주의에 입각하였다. 사실주의는 영국이라고 했고, 자, 중국은 의를 중요시하는 사의주의 자연 풍경식, 상징적인, 그죠? 의미를 부여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어떨까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유럽의 정원과 같은 건축식 조경 수법이 발달되었다. 그럴까요? 우리 중국은 아까 풍경식이라고 했잖아요. 자, 하나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우리 중국과 우리 한국과 일본,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동양 조경은요, 우리 자연을 어떻게 정복하거나 아니면은 자연을 내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땅가름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반면에 이 서양 조경은요, 내가 편한 대로 건물을 딱 짓고 그 앞에 정원을 쫙 전개를 합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자연이 있으면 자연과 더불어서 건물 중심이 아니라 정원 중심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유럽 정원과 같은 건축식 조경 수법이 발달하였다. 이거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대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것이 중국 정원의 특색을 이루고 있다. 그렇죠? 강한 대비의 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차경수법, 사의주의, 그리고 대비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4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중국 정원 양식에서 말하는 신선사상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신선사상 또 나왔어요. 침전식으로 만들었다. 수미상과 홍교를 만들었다. 회유 임천식으로 만들었다. 여기 수미상과 홍교는요. 홍교는 얘는 뭐 오교라고도 했어요. 얘는 오교. 오교 또는 홍교 이렇게 이야기했고 회유 임천식으로 만들었다. 우리 사실은 1번과 2번과 3번은 불교와 가깝습니다. 그 여기서 신선사상은 영주, 복례, 방장, 영주, 복례, 방장 세섬을 축조하고 연못 가에는 조수와 용어의 조각을 배치하였다. 우리 한나라 때죠? 그죠? 한나라. 그죠? 태액지원. 그죠? 다시 나오네요. 한나라 때 태액지원은 신선사상이다.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좀 풀이가 좀 되나요? 앞에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하고 보니까 그냥 문제풀이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반복이에요. 반복.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또 보고 또 보고 뭔가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뒤집어서 다시 보셔야 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세요. 자, 그 다음에 4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보기는 어느 정원을 말하는가? 주위가 수백 킬로미터, 70개의 이공. 감 오시죠? 3,000여 종의 꽃나무, 짐승을 길러서 황제의 수렵, 사냥터로 이용했고, 자, 군민호 등 6개의 호수. 자, 이거 한나라 때입니다. 한나라 때. 한나라 때. 아방궁, 상림원, 온천궁, 구성. 이 온천궁, 구성궁은 당나라 때예요. 아방궁은 진나라 때, 시황제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나라 때의 상림원, 그쵸? 얘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상림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생략하는 문제들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좀 풀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51번 갑니다. 당시대의 정원으로서 인위적인 요소가 증가되고 연못을 만들어 궤석을 배치시킨 호화롭고 거대한 이 궁. 자, 그러면 이 문제는요. 당나라 때의 궁궐 정원을 찾으면 되는 문제예요. 영대, 아방궁, 상림원, 자권, 온천궁, 구성궁, 그 다음에 원명원, 만수산. 영대, 영유, 영소, 요건 주나라 때고 아방궁은 진나라 때예요. 자, 상림은 한나라 때죠. 자, 자권은 명나라 때고 온천궁, 구성궁 요거는 당나라 때. 우리 현종과 양귀비의 어떤 데이트 코스, 데이트 장소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곳이죠. 온천궁. 자, 그 다음에 원명원 그리고 만수산이고 요거는 뭔 때야? 청나라 때죠. 자, 문제는 당나라 때 정원 유적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이 뭐다? 3번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답으로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우고. 자, 5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중국 정원에 대한 설명은 어느 시대의 정원에 관한 설명인가? 사대부란 말 나왔어요. 아, 사대부 답 나왔네요. 그죠? 아치를 중요시하였다. 이 아치는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쪽에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둥이 있죠. 기둥이 있으면 그 위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를 아치라고 해요. 이걸 아치라고 합니다. 이 중국 옛날에 옛날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입구에. 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태우석을 즐겨 이용했다. 사대부 나왔어요. 태우석 나왔습니다. 답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아치까지 같이 기억하십니다. 어느 나라요? 이 송나라 때가 되겠죠. 송나라 때. 그리고 이 아치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험에 나왔던 게 이 아치, 이런 아치 형태의 문이 뭐가 있느냐.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옆에다 정리할까요? 우리 그 강원도에 보게 되면 낙산사라는 절이 있죠. 그렇죠? 낙산사라는 절에 보게 되면 홍해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요거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셔도 좋고 한번 인터넷 찾아보셔도 돼요. 홍해문을 보게 되면 돌로다가 이렇게 문을 이렇게 쌌어요. 아치 형태.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치 형태를 띠고 있는 문이 뭐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산사에 있는 홍해문도 같이 옆에다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송나라에 대한 이런 설명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4번 갑니다. 태우석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태우석은 뭐라고 했어요? 태우석은 괴석이다. 야, 너는 괴석이야. 태우지방에서 나는 너는 괴기하게 생긴 돌이야. 그죠? 이거 맞는 얘기네요. 중국의 태우지방에서 많이 나는 돌. 맞아요. 맞고. 중국의 소금성 내에 있는 사자림에서 이거 원나라 때네요. 그죠? 이거 원나라 때의 사자림이라는 정원에서 볼 수 있는 유명한 돌이다. 맞을까요? 맞습니다. 중국의 석회암으로서 수침과 풍침을 받아서 매우 복잡한 모양을 하고 있으나 구멍 뚫린 것이 많다. 반드시 이렇게 생긴 건 아닌데 이 괴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돌이 막 이렇게 생겨서 구멍이 뻥뻥뻥뻥뻥뻥뻥 이렇게 뚫린 돌이에요. 모양이 되게 괴기해요. 이거를 우리가 괴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괴석 중에서 태우지방에서 나는 돌, 석회암의 일종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4번 볼까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돌로서 요거와는 관련이 없어요. 화산의 영향을 받았다. 요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화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자, 56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소주지방의 4대 명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졸정원, 창랑정, 사자림, 원명원. 뭘까요? 이거 뭐죠? 잘 생각해 보세요. 소주지방의 4대 명원, 졸정원, 창랑정, 사자림. 자, 너 빠져. 너 아니야. 그죠? 너가 아니고 여기에 유언이 들어갈 거예요. 원명원은 아닙니다. 이거 혼돈하지 마시고. 자,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57번. 원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이조시대의 유명한 정원에 관한 책이다. 아니죠. 그죠? 우리 명나라 때죠. 그죠? 요거네요. 바로 답 나오네. 요거 그죠? 중국의 명나라 때 개성 정원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60번 갑니다. 중국에서 최초로 서양식 정원을 도입한 정원. 자, 청나라 때가 되겠네요. 그죠? 서양식 어디? 프랑스식. 누구의? 르 노트르의. 발음이 좀 어렵죠? 앙드레 르 노트르 이렇게 됩니다. 르 노트르의 영향을 받은 그렇죠? 여기서는 이게 되겠네요. 그죠? 원명은이고 프랑스식 정원이다. 서양식 정원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상 문제 중에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한 이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문제를 다시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나머지 제가 다루지 않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같이 좀 풀어주시면서 이 중국 주경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국 주경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